안녕하세요. 호주인맥의 알렉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뵈었고요. 오늘은 호주의 요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최상의 요리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는 평균 주당 수입이 1,250불, 하나로 얘기하면 월에 약 450만원 고소득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최저시급이 시간당 20.33불, 이거는 호주 전체의 평균 그 최저시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로 일하는 근로자의 72%가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으로 거의 풀타임 이상으로 시간으로 일하고 있고요. 2022년 현재 전체 근로자 중에 약 94,400명 정도가 요리에 종사하고 있고요. 2022년에 보면 11만 2,7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호주는 이 요리가 엄청 성장 산업이고요. 전문직이고, 그 다음에 요리사에 대한 위상이 무척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 표에서 다시 보면 호주 요리사의 평균 나이가 35세예요. 그런데 이 35세인데 가장 나이가 많은 분포라는 게 25세죠. 다시 얘기하면 호주의 요리사들은 젊고 열정있고 뭔가 성장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이 보는 산업으로 많이 진입하고 있는 요리사에게는 가장 꿈의 나라 직종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호주에 거주 중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호주의 요리사, 호주의 요리를 어떻게 보냐면 호주는 요리의 가축장이라고 봐져요. 전 세계에 각각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용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물론 호주에서 그랬지만 수입할 거나 식재료를 가지고 그 나라의 로컬 요리 또는 퓨전 요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음식을 전문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말 좋은 나라죠, 살기에. 요리사로 보면 그 전문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이 요리사에 대한 위상이 정말 높고요. 요리로 일하기도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온 이니셜 H라는 한 여자 그 요리 유학생 분이 한국과 호주에서 경력이 한 5, 6년 이상 됐는데 한국 대비 호주의 요리 환경이 분이 너무 좋다. 왜냐면 이 요리사와 그 밑에 있는 서브하는, 그러니까 셰프랑 같이 하는 키친핸드 등등의 관계들이 되게 로지컬하고 뭔가 상하 관계보다는 평등한 관계가 호주가 되어져 있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깔끔하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뭔가 불합리한 점이 호주는 없는 것 같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호주를 평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호주 요리 중에 호주 요리 유학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는 인기 학교로 윌리엄 앵글리스 인스티튜트, 윌리엄 블루, 퀄리티 컬리지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QC라죠. 예전에 QTHC라고 했던 이런 학교들도 꼽아줄 수 있고요. 이외에 지역에 있는 학교, 각 지역별로 있는 학교로 TAFE SA, TAFE New South Wales, SSBT, 르 칼리네르, RGIT, NIT, ASSI, EI, 세로 인스티튜트, PCBT, JPRC 등등등등 정말 많은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학교들 중에 저는 탑 7, 제가 개인적으로 호주인맥이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 리서치를 하고 조사하면서 생각하는 호주의 요리 학교 중에 제가 여러분 유학생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탑 7의 유학 학교들을 좀 더 러프하게 소개해드리고 추후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 전에 먼저 요리 학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고 하면 각 요리 학교마다 수십 가지의 코스가 있고, 이 디테일에 아시안 버전, 웨스턴 버전, 33, 34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코스들은요, 33 커머셜 쿠커리, 34 커머셜 쿠커리, 그 다음에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또는 어드밴스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탈 매니지먼트,
요런 과정들을 주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은 이런 과정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세 가지나 네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2년에서 2.5년 이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정 하나하나씩을 못 듣냐 다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패키지 과정을 유학생들이 많이 듣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하죠. 과정 유닛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학교마다 요 세부 내용들도 조금씩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33 Commercial Cookery라는 과정은 각 학교마다 있고 34 Commercial Cookery도 있고요.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도 따로 있고요. 근데 Advanced Diploma of Hospital Management는 학교마다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요 탭 리스트를 보면 예시인데 33 of Commercial Cookery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이 기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다음에 베이직한 방법에 대한 요리 방법, 그 다음에 그 재료들 중에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을 준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호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안전과 하이젠이에요. 그래서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33 of Commercial Cookery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34 of Commercial Cookery로 가죠. 여기로 가면 앞에 배웠던 내용들의 기구 중에 이런 기구를 실제로 요리하기 위해서 다루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메서드 부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요리를 플레이팅 하거나 놓고 디시를 사용하고 요리를 세부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요리 재료들도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서 뭐 소스라든지 스톡에 대한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푸드 같은 경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대한 이런 좀 더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34 of Commercial Cookery에서 배우게 되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요리의 최종골이 셰프인데, 셰프는 주방에 혼자 일하는 주방도 있지만 많은 팀으로 운영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헤드 셰프가 되면 뭐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십 명까지의 이 인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스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플로마 오브 하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을 오퍼레이팅 하거나 또는 내가 오너로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스킬, 오퍼레이팅 스킬, 관리 스킬들도 요리의 스킬과 함께 같이 배우게 되는 게 이 내용이고요. 지금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세부 내용을 보면 각각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성에 있는 국적이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컨플릭트,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립 관계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로스터링, 그러니까 그 교대 근무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그 다음에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리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리를 플레이팅하고 요리를 좀 더 고급 요리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플레이팅하고 디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을 뭐 시푸드, 미트, 펄츄리 등등의 재료별로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반적인 요리 유학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봤고요. 이 중에 그 탑7에 있는 학교들, 제가 추천해드린 탑7의 학교들을 조금 더 러프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 학교들이 어떤 특장점이 있고 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은 어떤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